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S 오토모티브 금형팀에 근무하고 있는 전주일입니다. 와이프랑 금형하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술사가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는 이 자리를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실패하고 성공한 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뭘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했던 걸 하는 게 가장 좋겠다. 내가 진짜로 실패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프레스핏의 이해. 뭐 사출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데 프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프레스핏을 접했을 때가 10년? 한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 형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알았었지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걸 개발하고 고객사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품이구나. 아, 이걸 내가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고생도 정말 많이 했었던 그 애증이 서려 있는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프레스핏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 그리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프레스핏이라는 이 핀이, 그리고 어떤 걸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거를 레슨런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불량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레스핏이란 이 핀을 프레스핏 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바늘기처럼 구멍이 뚫려 있고 이 PCB에 이 핀을 넣어서 납땜이 없이 PCB에 핀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 핀입니다. 그래서 압입을 해서 이 PCB에 이 핀을 넣고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게 이제 공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꽂은 것의 단면을 잘라보면 이게 이제 PCB고 이게 레이어층입니다. 그래서 이 핀과 PCB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쪽 단면을 잘라보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형상이 지어집니다. PCB 홀에 이 핀이 들어가 있는 형상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핀을 초기에 개발 10여 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60벌, 70벌 정도를 금형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양산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1970년도에 그 전자통신 쪽에서 처음에 이 핀이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정션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ABS 하우징, 파워윈도우, 룸램프 이쪽에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여기 보시는 그 ABS 하우징 쪽에 들어가는 핀들입니다. 일반 터미널 핀들이 있고 버스 바이오들이 있고 형상은 다 다르지만 이 앞에 있는 이 핀들의 형상, 이 프레스핏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납땜 방식은 이 핀을 꽂은 다음에 납땜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하기 위해서 돌린 다음에 다시 또 꽂아서 납땜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웨이브 솔더링이라는 공법이고
이 부분은 이제 SMT 솔더링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꽂은 다음에 돌려서 이 부분에 그 솔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꽂아서 리플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제품이 되는데, 프레스핏 방식은 이 부분을 꽂아서 돌려서 반대편을 꽂으면 이게 끝나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땜으로 한 제품보다 전기 전도도도 좋고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부분이 뛰어납니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일단 품질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보면은 뭐 환경 개선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즈 또한 미니멀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적으로는 지금 솔더링 제품이나 이쪽에 이 두 가지 공법은 이렇게 열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에 노출되다 보니 PCB에도 열이 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소자들에도 다 열이 전해지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솔더레스라고 하죠. 컴플레인트 핀은 열에 노출되지 않고 일반 상온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습도, 진동 그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납땜을 했을 때 납땜이 떨어지거나 동판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 핀은 여기에 있는 이 컴플레인트 핀, 이 핀의 자체적인 그 스프링력으로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유동이 있거나 어떤 뭐 진동이 있거나 온습도, 온도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은 다 이 부분에서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내구성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기존의 납땜을 빼고 하게 되면 동판이 떨어지는 염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핀을 그냥 넣었다가 다시 빼고 불량이면 다른 핀을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리성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원가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조립에 대한 ST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솔더레스 공법은 그냥 핀을 꽂고 돌려서 다시 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는 ST도 절감이 되고 설비 투자비도 절감이 되고 인건비 뭐 여러 가지가 모든 게 이제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열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열에 견디는 플라스틱을 써야 되지만 뭐 PPS, PPA, 뭐 LCP 이런 재질을 써야 했지만 열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PBT라든지 PAW6라든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그 원재료를 사용해도 안정성을 보이는 제품입니다. 기타적으로 납땜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플럭스가 올라가는 것을 제거해서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땜을 하기 위해서 그 납땜 직경이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서 이 핀과 핀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품을 작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거를 관리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크게 바라보면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 외곽에 대한 그 사이즈,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피어싱에 대한 그 홀 사이즈,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봤을 때 이 챔퍼, R 챔퍼에 대한 형상, 이 부분에 대한 버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이런 치수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 핀을 관리하기 위해서 섹션을 잘라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이 각 섹션마다의 형상을 보면 이 부분에 버가 있거나 뭐 엣지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PCB에 꽂았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매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전을 통해서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NG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빨갛게 NG라고 뜨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쭉 돌려보는 거라 NG품을 일부 넣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게 촬영을 했습니다. NG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여기에 공차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산을 할 때는 NG가 발생하는 비전에서 프레스 설비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설비가 멈추게 되고 이 부분에 어디가 문제인지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비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어떤 치수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에 대해서 금형을 수리를 하고 다시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OK 된 샘플입니다. 아까 이제 오늘 발표를 하려고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제가 찍어놓은 게 요거여서 OK 영상, NG 영상이 좀 형상이 좀 다른 것 좀 이해를 해주시죠. 그 외에도 뭐 이런 밴딩 높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비전에서 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 이 부분은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치수에 대한 문제, 이 형상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잘 관리가 돼야만이 요놈이 PCB에 결합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PCB에 꽂았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어떤 거를 관리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 규격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규격에 있는 부분을 이제 따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핀이 여기에 꽂았을 때 동판, 이 전체 동판, 외곽 동판 살이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판이 찢어지면서 동판이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동판을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 C를 관리하고 있고요. A는 PCB 홀에서 동판이 얼만큼 밀려나는지 그 양을 관리하고 그 스펙은 70미크론 이하이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동판의 두께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레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얼마만큼 이게 밀려서 이 레이어층이 밀려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50미크론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번인데 이 부분은 이제 동판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도통이 되고 안 되는 걸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핀을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치수를 가지고 PCB에 이 핀을 꽂았을 때 그럼 얼만큼의 유효성이 있는지를 이제 검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DOE 테스트를 통해서 했고요. DOE 테스트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조합을 해서 이 핀에, 이 제품의 최적의 안정성을 뽑아내는 그런 실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 치수, 안쪽 치수, R 이 부분을 가장 맥시멈일 때, 가장 미니멈일 때 그 부분을 4가지를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총 16가지 조합이고요. 정확하게 더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중간 치수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금형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검증하기 위해서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DOE 금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외곽 치수는 맥스고 그 다음에 B, 맥스
뭐 미니, 맥스 이렇게 해서 외곽이 크고 뭐 안에 치수가 피어싱이 작을 때, 피어싱이 크고 외곽이 작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는 A, B, C, A, B, C 이 C 부분에 그 바레럽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그 바레럽 그 치수가 스펙으로 오버가 되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7번, 8번 16개 테스트 중에 가장 가압 조건이죠. 다 큽니다. 맥스 전체 외곽이 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가 작으면 이 살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 받는 힘이 클 거고, 그랬을 때 그 도금층이 올라가는 치수가 가장 컸고 그게 스펙 아웃이 됐습니다. 이 스펙이 아웃이 됐다는 얘기는 이 제품의 디자인의 그 공차로는 PCB 결합 조건을 만족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테스트가 끝나고 2차 DOE 테스트를 추가로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B번, 여기에서 이 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자를 뽑아내서 그 부분의 치수를 더 키운다면 이 부분의 힘이 더 줄어들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발열이 발생하는 이 높이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미니멈 치수에서 100분의 3을 키워서 추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스펙가 50미크론 이하로 스펙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다른 것도 엔진은 아니지만 상하치로 쏠려있는 부품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전부 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 정도 치수면 스펙을 변경하면 이게 제품이 안정성이 있겠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DOE를 했고요. 그래서 1차적인 결과는 100분의 3을 키워서 홀을 키웠을 때 C부의 스펙을 만들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이 뒤에 보면 뭐 인설션 포스라든지 리텐션 포스, 이게 뭐냐면 PCB에 꽂을 때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뽑을 때 쉽게 뽑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뽑을 때 얼마만큼 힘으로 뽑힐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DOE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에 모두 다 만족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옵셋 테스트라고 해서 가압 조건입니다. 핀이 언제나 설비에서 자동으로 얘를 꼽아주지만 언제나 제 위치에 꽂아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만큼의 옵셋을 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옵셋량을 두 가지 조건에서 가장 가압 조건, 그 다음에 가장 힘이 덜 들어가는 조건, 두 가지 조건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조건에서 XY축으로 0.3mm, 0.4mm 테스트를 했고요. 가장 안정적인 조건에서 0.3mm, 0.4mm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Y축으로 0.3mm 갔을 때 아까 그 바레럽 치수가 51mm, 1미크론으로 1미크론이죠. 1000분의 1 정도 1mm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0.4mm 옵셋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압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설비가 안 맞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의 핀 치수고 이 정도의 테스트면 이 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 제품의 디자인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서 여기 보시면 이 외곽 치수 플러스 이 안쪽에 피어싱 폭 치수 플러스 길이 치수 이 두 가지 치수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차를 100분의 3씩 키워서 피어싱홀을 더 키웠더니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안정적으로 PCB에 결합되는 조건을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량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 불량 때문에 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금형을 셋업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개발해서 중국에 처음 프레스 라인이 깔렸습니다. 그걸 깔면서 있는데 제가 그때 와이프하고 쌍둥이를 낳고 100일이 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딸쌍둥이 지금 8살이 됐는데요.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객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컴플라이트 핀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개발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이 형상들 보시면 매끄럽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보면 샤프 엣지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때 챔퍼가 부족했습니다. 이걸 때려주는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살이 덜 차올랐고 이쪽 부분은 엣지가 생겼고 두 번째로 다른 불량입니다. 챔퍼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버가 흘러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PCB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품에 이 핀을 꽂아봤더니 챔퍼가 부족할 경우에 이 양쪽에서 이렇게 PCB 손상이 있었고요. 요거에 대한 단면을 잘라봤더니 이쪽 부분에 바렐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PCB 도금층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챔퍼량이 과다했을 때 지금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렐업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PCB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딱 100일 때 가서 돌이 지나서 제가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와서 그냥 애 보자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그때 거의 밤잠을 못 자고 이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객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개발 일정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같이 고생한 친구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서로 얼굴 머리 맞대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형상으로 결국은 만들어내서 지금은 현재 양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꽂았을 때 이 부분에 이제 단면을 쳐서 저 분 형상이에요. 또 이렇게 버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동판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다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이 형상을 잡아놓으면 이렇게 이 부분 형상분이 매끄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꽂아놓고 다시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넣었다가 다시 빼봤더니 이 부분은 완전히 동판이 다 벗겨질 정도로 손상이 돼 있었고 이거를 개선해서 우리가 뽑아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부분은 뽑았을 때도 형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거를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아까 그 ABS 하우징 그 제품을 여러 고객사들한테 수주를 받아서 10개 이상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아직까지 저희 제품 때문에 자동차가 가다 섰다는 얘기를 못 들은 거 보면 개발은 잘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핀을 개발했고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있는 프레스 업체들 아는 지인들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해보고 문헌을 찾아보고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외국 독일이라든지 일본 통해서 다 들어온 기술들이었고 금형을 아예 사왔거나 아니면
모 회사에서는 자기들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그 명을 수입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회사 관계상 저희가 자세한 것까지, 기술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다 담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가, 발표가 끝나더라도, 혹시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레스핏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